여러분들이 이제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에 달려 있는데, 이미 이 애텀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이미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많은 성공자들이 탄생을 했고 지금도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직 성공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거 익숙해지는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죽고 살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돼 있고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되게 잘 못한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보면은요, 되게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비결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다 보면은 뭐 대답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고객이 뭘 물어보는구나, 뭘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것도 거기 현장에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전거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자전거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절대로 못하죠. 그렇죠? 예, 절대로 자전거는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못해요.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라. 예, 머리로 다 알아도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론적으로 모르고도요, 그냥 타다 보면 타지는 게 자전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전거 타다 보면 무릎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야 자전거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배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많이 넘어지면 돼요. 부딪히고 깨지고 하다 보면은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이 사람이 저 회장님이 한 얘기를 해줬는데 도무지 안 믿으니까 직접 통화 좀 해보세요. 그러고 어떤 할머니가 돌롱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는데 젊은 남자가 받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앞집 할머니가 계시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우리 회장이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도 그게 아닐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덜렁 전화를 바꿔줘서 그렇다고. 아이고 그러세요. 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좀 다시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원자력 발전소랑 연구원이랑 그것이지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에 그 젊은이가 동참을 하시고 그 라인이 커져가지고 할머니가 성공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든 원자력 연구원이든 그냥 가가지고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걸려도 얻어 걸리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배워요. 자,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은 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보다도 미래에는 더 큰 사업이 될 거고,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하겠다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어요.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안 먹어. 그게 성공을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이에요.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럼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 성공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되게 300에서 700만 원만 벌면은 기가 막히겠다. 300에서 700 벌어갖고 성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속으로는 되는데 그것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딱 표정들을 보니까 그 정도면 왔단데 이러면서 300에서 700 벌어갖고 성공이 안 돼요. 애들 가르치고 나면은 늙어서 노후 대책 안 서요.
300 이하로는요 무조건 빚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700 넘어가야 그래도 조금 숨이라도 쉬고 이렇게 살지. 그런데 사람답게 못 살아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부모님 생활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은 대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300에서 700 벌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어떻게 드려요? 노인네들이 돈이 더 필요해요. 왜? 자꾸 아프니까. 간병인도 있어야 되니까. 정말 성공을 하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정말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는 되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 그리고 60세까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요즘 90세까지 살지요. 예, 이걸 노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재난이 됩니다. 재난이. 돈 없이 오래 살면은 큰 재앙인 거예요. 반드시 질병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병 들고 돈 없으면은 누구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답답해서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0년이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30년이나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책이 대부분 안 서요. 통계를 보니까 60세쯤 됐을 때 1%만이 부자가 되었더라, 성공자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4%의 사람들은 겨우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더라. 즉 부자는 아니지만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0%의 사람은 일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좀 오래전 통계고 뭐 다른 나라 통계이다 보니까 딱 일치하지는 않다 치더라도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30년 동안이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30년 동안이나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허리가 쉬도록 죽고 살고 피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겨우 이 사람들만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통계에 주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또다시 이런 부자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시 10번을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더라도 10번 다 지금과 같은 부자로서 성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건 왜 확신이 생겼냐면은 자기는 성공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그런데 이 95%의 사람들은 성공의 방법,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 거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누가 성공자가 되는가? 내가 100%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카네기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성공의 법칙을 정리를 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법칙과 같은 겁니다. 자연법칙.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누가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성공의 법칙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원래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성공하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농장의 법칙과 같다 하는 거예요. 농장의 법칙. 이 자연법칙과 같은 거기 때문에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법칙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만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 성공의 법칙을 이 자연법칙, 농장의 법칙에 빗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쌀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씨앗도 무슨 씨앗이 되겠어요? 벽씨, 그렇죠. 그럼 땅콩 1가마를 거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벽씨 갖다 심어봐야 그 농사는 망치는 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농사를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어디서 지어졌냐면은 안 보이는 데서 지어졌어요.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설계자의 머릿속에. 그 설계자가 이거를 5층짜리로 할까? 2층으로 할까? 이렇게 짓고 저렇게 하다가 여기는 법상으로 2층밖에 안 되니까 2층으로 짓자. 그래갖고 설계자 머릿속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시공업자한테 주니까 그 시공업자가 척척척 공사를 하니까 이게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설계자의 머릿속에 먼저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한 모습도 먼저 머릿속에다 그려 넣어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까? 근데 좀 복잡해. 그렇죠? 왜 복잡한가 하면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첫째, 육이라는 게 있어요. 육. 그 다음에는 육 안에 영과 혼이 살고 있어요. 영과 혼이.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요 4가지 요소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이 육은 자신 자체는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 사람의 본질은 영과 혼이에요. 이거는 영과 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 육은요,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잘 살며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이 영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은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은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에 관한 개념이기도 한데, 이 영과 혼을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 혼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감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 가능한 거예요. 성질 내다가도 안 낼 수 있죠. 그렇죠? 웃다가도 안 웃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 가능해요. 지식,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 보이는 혼의 활동이에요. 이 영의 활동은,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어요. 기억도 할 수 있죠. 공부도 시키면은 야 가서 A자 물어와 B자 물어와 이렇게 하면 걔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도 있어요. 밥 먹는 거 건들면 성질 내잖아요. 그렇죠? 예, 막 좋다고 밥 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이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 같은 건 없어요. 걔한테, 동물한테는. 걔가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 다리를 꽉 물었어. 그랬더니 저녁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 거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걔 보셨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한 개념도 없어요. 사람은 늙으면 내 인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창조주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 환경, 사회적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달성을 해야만 돼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죽을 때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건강하게 살지도 못했어. 그럼 죽을 때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오래 못 살고 그냥 30도 안 돼가고 죽으려고 그러면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풍요롭게 살지도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만 죽으면 이것도 한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불량만 하고 살았어. 이것도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맨날 남만 미워하고 화만 부글부글 내다가 죽게 됐어. 이것도 한이 맺히는 거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죽어. 나는 뭐 한 게 없다, 뭐 이로움을 끼친 게 없다. 이것도 한이 맺힐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육이 요구하고 영이 요구하고 혼이 요구하고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만 그런 삶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다 골고루 만족시키는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 밸런스드 라이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내 머릿속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릴 때 이 네 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다 잡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각각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6은 뭘 요구한다고요? 잘 살며. 0은 사랑하고. 외우세요. 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 아무리 애터미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도. 혼은 배우고. 요 쉬워요. 환경은 공헌하는 삶. 공헌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 띄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살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알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살아야 되고, 잘 살려고 하면은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은 또 베풀고 공헌을 해야 되고, 이게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내가 못 살면은 자식도 못 살아. 부모는 맨날 속상해. 그래서 이게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못 살면은요, 사랑도 깨져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뒷조사에 보면은요, 돈 차이야, 돈 차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 성격이 안 맞아. 그 차요? 에?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주는데 성격 안 맞다고 걷어 차냐고, 이혼하자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와이프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꼬박꼬박 걸어오는데 남편이 성격 안 맞다고 절대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혼한 뒷배경을 보면 무슨 차이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 돈 차이, 돈 차이. 저도요, 정말 집사람을 사랑해 가지고요, 1년을 쫓아다녀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살다가 제가 17년 월급쟁이 하다가 노후 대책이 안 서겠더라고. 그래서 나와 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IMKorea.com을 차렸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기업이 망하다 보면은요, 기업가의 재산도 날아가지만은 건강도 상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기업 망할 때 보면은 외상값 주고 직원들 밀린 인건비 주고 밀린 세금 주고 하고 하니까 다 털어도 부족해.
그래서 이제 신불자가 되고 세금 체납자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월세 한 달에 50만 원 주는 월세방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 경화가 심해지고 당뇨가 심해지고 당뇨가 막 한 400 넘어가더라고 수치가. 그런데다 이제 간경화가 심해가지고 의사인 친구가 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 고치겠다고 큰 병원으로 가래. 이미 늦었대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어떻게 이제 뭐 치료를 잘 했는데, 그런데 일을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일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벌어가지고 와서 50만 원 월세 내고 애들 학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 다 된 여자가 갑자기 나가면 얼마 받아요? 150 뻔해요. 정해져 있어. 잘못하면 120, 조금 잘하면 150. 거기서 땡이에요. 150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겨울에 집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 그럼 또 나는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기 안 죽는 척 하려고 여보 집에 좀 불 좀 팍팍 떼. 돈 없을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그럼 집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누구는 추운 줄 모른 줄 아세요? 그러면서 새처럼 해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돈 잘 벌어다 주면은 나도 따뜻하게 떼고 싶은데 당신이 돈 제대로 못 벌어가지고 나도 덜덜 떨고 있는데 돈도 못 벌어오면서 뭘 자꾸 큰 소리만 치느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돈 아끼는 게 아니고 돈을 펑펑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있는 대로 다 써요. 그래봐야 얼마 안 되거든. 자기 가진 게 얼마 안 되는데 있는 대로 속이라도 편하게 다 쓰라고. 돈 없을 때는요 아무리 아껴도요 절대로 부자 안 돼요. 그럼 돈을 언제 아끼느냐? 돈이 벌릴 때 아끼는 거예요. 로얄 정도 가가지고 한 달에 몇 천씩 벌릴 때 그때는 적당히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도 하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쌓여요 그게. 그리고 수입에 맞춰갖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지출을 먼저 정해. 지출을 나는 어떻게 살겠다. 그리고 이 지출에 맞는 소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거리를 소득이 되는 쪽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출을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월 2천만 원씩은 쓰고 살아야 되겠다. 왜? 집에 아주머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해주는 아주머니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한테 또 생활비도 드려야 되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그러다 보면 2천, 3천이 없으면요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버는 일 최소한 3천을 있어야 되라고. 2천 가지고 안 되더라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한 달에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벌어줄 만한 일이면은 하고 아니면은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돈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째그덕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애들 학교 졸업하면 헤어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진짜 덜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다리를 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20분 울었던 것 같아. 정말 여보 절대 내가 보낼 수가 없다. 당신 지금 가면은 살 집도 없고 그리고 노후 대책 자금도 없고 지금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가더라도 내가 집도 사주고 노후 대책 자금도 마련해주고 이럴 때까지만 제발 좀 기다렸다가 가면 안 되냐고 제가 엉엉 울었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어느 천년에요. 네, 지금 지급도 좋은 집 사주고요. 통장에다가 노후대책 자금도 다 넣어줬는데 간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저는 그때 몸도 병들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하루에 서너 시간만 움직이면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무게도 한 20kg 빠져가지고 정말 뭐 목에 주름이 막 줄줄 가 있고 노인네 주름이 가 있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용기를 갖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요.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는 것,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못 해내면 또 절망감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먹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동굴 입구에 정말 바늘기만한 그런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마저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절망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희망을 갖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정말 가정을 다시 일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자. 희망을 향해서 가야만 된다. 그래서 그 동굴의 입구에서 오는 정말 그 조그만한 불빛을 향해서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불빛이 점점 커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동굴 밖으로 나와서 온 천지가 정말 밝은 그런 빛이 가득한 그런 희망의 세계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망 안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내 발밑에는 이런 바위돌이 있고 저런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빛을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100% 들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이 1%만 있다고 하면은 99%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99%를 제껴두고 그 1%의 불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불빛이 점점점 커지는 거고, 그 희망이 1%가 2%가 되고 10%가 되고 점점점 희망의 빛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 영화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나예요. 감독이 누구냐면은 나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냐면은 나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잘 사는 거,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한 가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잘 살려고 하면 건강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 주택 문제가 있죠? 의식주 중에서 주택.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사랑하고, 그러면은 여행 같은 거, 이런 것도 가족 여행 같은 것도 계획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배우고, 이런 거는 자녀 교육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자기 학습하는 것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헌하는 것은 뭐 봉사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게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10개씩 있는데, 여기에다가 현재 내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챙겨보세요. 뭐 한 5점, 타고난 건강이라. 그 다음에 주택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에 비해서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몇 점인지. 예를 들면 나는 70평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은 30평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20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행은 내가 좀 1년에 한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1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은 1점. 요게 이제 요걸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자기 인생 수레바퀴예요. 이렇게 요게 졌거나 찌그러졌거나 하면은 인생이 잘 안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거를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요 10점 만점이 되면은 요걸 연결하면 둥그렇게 커다란 수레바퀴가 돼서 잘 굴러갈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여기다가 네모칸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 내가 직급 달성 계획을 이렇게 쭉 써보세요. 언제쯤은 뭐 가겠다, 금액 이런 거는 여러분 선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서 일단 써보세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석세스 아카데미 가면은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그건 뭐하러 가냐 그러면서 하나로 팔면 되지 하는 사람들, 얼마 못 가서 다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달 오셔야 돼요. 매달. 여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끊임없이 계속 해줘야만이 힘 빠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 오셨던 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나도 막 3천만 원도 벌고 막 아파트도 짓고 큰 집도 갖고 뭐도 하고 벤츠도 타고 BMW도 탈 것 같은데, 문제는 밖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무슨 70평 아파트야,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집 전세, 지금 이자도 잘 못 주고 있는 판에, 아이고, 지금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있는 차도 못 타고 다니는데 언제 벤트 차냐, 아이고, 미쳐서 내가 미쳐서, 그러면서 고개 흔들면서 다 털어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꿈이 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게 그 비전 속에 있다가 다시 현실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가지고 비전을 다시 메이킹하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와야 되고, 그리고 이 비전도 매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매번 다시 쓰세요. 지난달에 썼던 사람 또 써보면은요, 또 달라져요. 계속 영화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 메이킹이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다 보면은 비전을 안 만들어. 나는 이걸 하고 싶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기 안 하면요, 자기 혼자만 생각했던 것은요, 혼자 생각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없었던 걸로 하지 하고 금방 없애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쓴 것은요, 가지고 가족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앞으로 엄마가 70평짜리로 이사 갈 거다. 남편한테도 여보, 당신 에쿠스 타고 싶지? 새 차로 내가 뽑아준다. 그 대신에 3년만 날 도와줘. 알았지? 이런 비전을 공유를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영화가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시스템이고 성공하는 방법이고, 모든 성공자들은 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성공자의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3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 그려져 있어야 돼. 성공자가 되려면은 미쳐야 돼. 미쳐야 목표에 미친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다. 전부 다 미쳐서 사시기 바라고, 절대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